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대학교에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 유학생입니다. 저는 이번에 2월 3일에 1년 만에 재입국을 했고요. 지금은 2월 8일 오후 7시입니다. 이제 격리가 시작된 지 5일 정도가 지났고 저는 집에 있는 상태여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입국할 때 썰을 쭉 한번 풀어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코로나로 일본에 못 들어왔었고 한국에서 1년 동안 2학년 1학기, 2학기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를 들었어요. 재입국은 이제 1년 안에 무조건 입국을 해야 해서 저는 그게 2월 9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2월 9일 전까지는 일본에 입국을 했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1월 29일에 비행기 티켓을 예매를 했던 상태였어요. 저가 항공, 티웨이 항공으로 이제 그게 10만 원대에 예약을 했었고 공항에서 그 도심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어서 티웨이 자체에서 그래서 티웨이 항공으로 1월 29일 날짜로 예매를 했었는데 그게 1월 23일 정도에 결항이 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전화를 해보니까 이게 탑승자가 안 채워지는 경우도 있고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유동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환불을 받았고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는 걸 권유를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인천공항에서 아시아나를 10시 비행으로 타고 도쿄 나리타에 12시 15분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매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친구랑 같이 재입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대한항공을 예매했던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PCR 검사겠죠. 72시간 내에 받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좀 대형 병원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았고 수요일 입국이니까 월요일에 가서 받았어요. 와 정말 그것도 엄청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좀 개인적으로 아팠던 것 같아요. 좀 목은 괜찮은데 코가 너무 아팠어가지고 눈물이 막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라고 그날 저녁에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날에 가서 다시 접수를 하고 2만 원의 돈을 또 내고 이렇게 병원에 직인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직인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일본 양식을 그대로 주시는 병원도 있겠지만 제가 갔던 병원은 없어서 대사관에서 양식을 영문으로 된 이렇게 양식을 뽑아서 갔었습니다. 이 양식 자체가 저희 컴퓨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중 2페이지로 나오는 거예요. 한 칸씩 밀려가지고 그냥 제가 임의로 수정해가지고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가기는 했고요. 그렇게 해서 통과는 됐어요. 제가 갔던 병원은 10만 원대까지는 아니었고 8만 원의 검사를 받았고요. 7만 9천 원 정도에 이 서류 비용에서 2만 원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그것도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만 일단 받으면 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일단 끝이 났고요. 그리고 저는 격리 기간 동안에 사용할 핸드폰이 필요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원래 있던 통신사는 이제 해약을 했던 상태여가지고 유심을 써야 되는데 일본의 선불 유심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제도적인 건지 무슨 어떤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불 유심을 알아보는데 뭐가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카이프를 통해서 걸려오는 수신 통화만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스카이프로 임시 번호 발급받는 게 있었고 그 두 번째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GTN 모바일에서 구매했던 유심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GTN은 외국인 보증회사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본에서는 한국어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한국어 페이지도 따로 있어요. 이게 GTN 모바일 들어가시면 선불 유심도 2기가, 6기가 해서 가격이 조금 더 다르고 뭐 기간별로도 15일도 가능하고 30일도 가능한데 저는 2기가에 15일을 신청해서 대략 한화로 6만 원 정도 내외로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죠. 근데 최선이어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 채팅창을 통해서 문의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이거 2월 3일에 입국하자마자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 14일 동안 사용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라는 걸 문의를 드렸는데 GTN 모바일 한국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걸 알려주셔서 뭐 한국에서도 배송이 가능하다고 해주셔가지고 한국에서 받아서 한국에서부터 이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유심을. 다행히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수신도 되고 발신도 돼요. 대신에 10분까지는 무료 통화인데 10분 이상부터는 돈을 낼 수도 있는 이런 별도의 계약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서 2월 3일에 입국을 하게 되었어요. 공항은 많이 한적했고 뭐 면세품도 많이 열려 있어서 이용이 가능했는데 뭐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거는 약간 테스터가 불가능해서 뭐 제품도 품절된 게 많았고 그래서 미리 온라인 면세점 이용을 하시는 거나 미리 정보를 알고 가시면 좀 더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탑승하기 전에도 한 가지 썰이 있는데 입국 심사를 다 마치고 면세점까지 들어갔는데 티켓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당황을 했죠. 근데 뭐 이제 공항에도 직원분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여쭤볼 만한 분들이 주변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 머뭇머뭇거렸다가 나중에 이제 인포 발견해서 말씀드렸더니 게이트 가면은 재발급이 가능하다라고 해주셔서 그래서 게이트 가가지고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표 잃어버리셨으면 뭐 게이트 가서 재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인포에 가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안 잃어버리는 게 좋겠죠? 처음에 인천공항에서 짐 수속할 때 승무원분이 QR코드 같은 페이지를 나눠주세요. 그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좀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그 QR코드 미리 입력해서 핸드폰 화면에 캡처를 해가지고 갖고 계세요. 비행기 탑승을 해서 나리타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 비행기에서 승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또 이런 자료들을 또 주세요. 뭐 입국 심사할 때 필요한 그런 면세품에 관한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걸 주시거든요. 엔터링 재팬 애프터 플레인 이런 걸 받게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뭐 이제 아무것도 뭐 작성을 저는 안 했고요. 그냥 받아서 나리타 공항에 내려서 이제 이거는 거기 입국 심사할 때 체킹을 해주시는 그런 거였어요. 잘 갖고 계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도착했어요. 예상 시간보다 뭐 15분, 20분 빨리 도착해가지고 왔는데 나리타 공항도 되게 한적했어요. 제가 도착해서 12시 그 시간쯤엔 한적했고 저 짐이 많았거든요. 제가 기내 수화물이 딱 10kg를 채워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10kg 진짜 캐리어 아니라 이게 드는 짐으로 들고 가가지고 너무 무거웠는데 카트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막아놨더라고요. 진짜 진짜 아주 멀고 먼 힘든 여정이 되었던 기억밖에 안 나긴 하는데 하여튼 가자마자 일단 여권이랑 뭐 재료 자격 카드 이런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 검사 받았던 걸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아까 나눠주셨던 이런 검사표 같은 거 확인서 같은 거를 이렇게 도장 같은 거를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거를 받고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또 넘어가서 또 줄 서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침을 뱉어가지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많이 뱉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개인 칸막이가 있고 선을 좀 그려주셨는데 거기만큼 침을 뱉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뱉어야 돼가지고 조금 목이 아프긴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잘 기다리면서 침을 이렇게 모아놓는다던가 맛있는 생각을 한다던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뱉는데 좀 립스틱이 섞여 들어가가지고 좀 겁났었는데 말씀드려보니까 뭐 괜찮다 다이조부 하셔가지고 틴트 들어가는 거 막 이렇게 혹시 당황하실까봐 안 당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검사를 침을 뱉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코너가 이제 그 QR코드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QR코드 확인 안 해가시면 또 거기서 한참 기다려야 되고 순서 밀리고 하니까 QR코드 먼저 한국 인천공항에서 해놓고 캡처해서 가셔라. 그러면은 바로 통과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은 다시 한번 이 서류들을 한 번 더 체킹을 하실 거예요. 체킹하신다는 서류는 여권, 재료카드, 코로나 검사지, 그리고 비행기에서 받았던 이 검사표 이렇게 4가지가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킹을 받으면 이제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근데 그 검사 결과 기다리는 건 앉아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검사 결과를 한 30분, 40분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뭐 몇 번 분들은 뭐 이동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뭐 순서대로 불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거의 마지막 그 팀으로 보내졌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불러지지는 않으니까 또 막 내 이름 안 나온다고 너무 조급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뭐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냥 슈슈슈 나오시면 돼요. 뭐 주시는 거 받고 내라 할 때 내고 쭉 가면 돼요. 하여튼 카트는 없으니까 그걸 되게 좀 염두에 두시고 짐 준비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카트가 없을 줄은 몰랐죠. 정말 한참 가야 되거든요. 거기 나와서부터는 정말 한참 가야 돼요. 한 체감으로는 한 25분? 20분, 25분 걸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오면은 짐 찾는 데가 나오고 짐 찾고 나면은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뭐 딱히 누가 잡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너 막 방금 입국했지 이러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나오면 공항에서 저는 친구가 대한항공이라 했잖아요. 대한항공 비행기는 아시아나보다 1시간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한산하고 편의점 가서 물 사 먹는데도 뭐 제지하는 것도 없고 뭐 경찰분들이 계신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무사히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를 하고 있고 뭐 집 앞에 편의점이나 슈퍼 가는 거는 이제 괜찮은 그런 정도거든요. 뭐 매일매일 랜덤으로 전화나 라인으로 이제 앙케이트 같은 거 오면 체크를 해주고 대답해주면 되는 그런 정도예요.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으니까 집까지 뭐 전철로 오거나 이런 건 어려워서 공항에 나와서 집까지 가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하이야 택시라고 해서 밴 같은 택시를 이렇게 빌려서 타는 건데 이거는 한국인분이 해주시는 그걸 타면은 23구 내에 사시면은 25,000엔 한 25만원 정도로 집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카이라이너가 있어요. 스카이라이너를 탈 수가 있는데 그 외국인 전용 칸이 따로 생겼대요.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스카이라이너 자체가 1,000엔이면 탈 수 있는 건데 이 외국인 격리 전용 칸은 4,500엔이니까 또 잘 생각하셔가지고 타시면 될 것 같고 그거 타고 만약에 도심으로 오시면 이제 도심에서부터 다시 하이야를 타고 집까지 이동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저는 친구랑 같이 이제 집이 같은 이제 앞집 옆집 사이여가지고 하이야를 하나로 그냥 빌려가지고 25,000엔을 반등해서 12,500엔 한 125,000원 그 정도로 이제 집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하이야 운행해주신 그 택시 기사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대한항공을 타면은 그 시간대는 이게 중국 비행기, 베트남 비행기가 다 몰리는 시간대래요. 대한항공 비행기가 도착하는 시간대가. 그래서 엄청 막 길어질 수도 있고 막 사람도 많고 정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타시려면은 뭐 아시아나를 타는 게 좀 더 시간대가 여유 있을 확률이 높다. 대한항공은 조금 TBC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집 앞까지 무사히 와가지고 짐 내려서 바로 집으로 올라왔어요. 1년 동안 집을 방치해놨는데 제가 뭐 9층에 살긴 하고 친구는 2층에 사는데 친구 집이랑 저희 집이랑 둘 다 뭐 바퀴벌레 이런 거 없었고요. 뭐 벌레가 나온다던가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지진 때문에 뭐가 거창하게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나온 상태 그대로였어요. 다만 우편물이 좀 많이 쌓이긴 했어요. 100 몇 개 정도가 쌓인 것 같은데 그거 처리한다고 제가 며칠 동안 너무 힘들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집에 무사히 왔고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버릴 게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좀 며칠 동안 내내 정리하고 버리고 막 저는 자가격리가 끝나는 날은 18일, 17일 자정이 될 것 같고요. 18일부터는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18일부터는 은행 가서 볼일도 좀 봐야 되고 핸드폰도 다시 해야 되고 끝나도 정신이 없어요. 이제 막 종강을 했고 개강은 4월부터인데 그동안 너무 뭘 해야 될지 너무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그건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일본에 재입국을 하실 예정이신 분들이겠죠? 너무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시작하실 일본 생활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